아니, 토트넘이 이제 영입은 계속 뭐 알차게 했었는데, 네. 근데 중요한 위치 이제 뭐 몇 군데 남았었죠. 저희가 뭐 매번 전해드렸는데, 프리시즌에 보더라도 약간 진짜 뭐랄까요, 플레이메이커, 공을 창의적으로 좀 연결해주는. 네. 아, 그런 선수가 지금 영입되지 않으면서 많은 선수들이 또 링크가 뜨고 있거든요. 예. 일단 뭐 프리시즌 경기를 보면 좀 답답하잖아요. 그게 이제 중원 라인에 좀 답답함이 심하죠. 네. 비수마, 뭐 스킵, 벤탄쿠르, 호이베르 이런 선수들이 다 좀 이제 중원 싸움의 강점이 있는 선수들이고, 네네. 뭐 타락박이나 아니면 뭐 빌드업을 주도하는 선수들, 이런 선수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비수마 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이제 비수마가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처럼 뭔가 이렇게 알려졌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네네. 근데 비수마는 명확하게 수비형 미드필더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비수마가 수비형 미드필더 치고 이제 후방에서 요 이제 타락박도 좀 하고 볼을 패스로 앞으로 전진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지. 조금씩 올라가면 비수마가 그 볼을 주도하는 그러한 역할은 비수마에게 맞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뭐 창의적으로 진짜 패스 넣고 뭐 이런 유형은 아니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뭐 뒤에 결론으로 좀 말씀하실 것 같긴 한데 사실 이거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가 필요한 자리잖아요. 토트넘 같은 경우는. 그게 그러니까 용어가 조금 이제 혼재돼 있어요. 뭐냐면 이제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라 했잖아요. 그거를 얘기할 때 플레이메이커냐 아니면 찬스 메이킹을 하는 선수를 의미하는 거냐, 이게 달라요. 네네. 그러니까 찬스 메이킹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브루노 페르난데스처럼 앞선에서 공격수들에게 정말 키패스 막 넣어주고 공격적인 패스하고 이런 게 이제 찬스 메이킹이라고 하는 거고, 플레이 메이킹이라고 하면 에릭센 같은 선수처럼 네. 위에서 못 뿌려주는 패스도 에릭센이 좋지만 에릭센은 살짝 뒤로 물러나서 후방 빌드업에 가담해주면서 패스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좌우로 볼을 전개해주고 이런 역할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토트넘에는 필요한 건 에릭센 같은 유형이죠. 일단은 에릭센 같은 네네. 유형이죠. 왜냐하면 중원에서의 그 빌드업 능력, 또 볼을 전진시키는 능력,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에릭센 같은 역할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네네. 라고 하는 게 이제 팬분들의 이제 생각인 거죠. 아, 그래서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사실 에릭센 같이 조금 이렇게 뭐 템포 조절도 해주면서, 뭐 찔러주는 패스도 하면서. 근데 지금 약간 링크가 나고 있는, 저희가 이제 뭐 매번 많이 전해드렸습니다만 자니올로나 메디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위에서 약간 공격적인 그런 유형의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런 선수들이 자꾸 링크가 뜨는 건지, 진짜 뭐 콘테 감독이 이런 유형을 원하는 건지. 뒤에 합니까 이거? 뭐 지금 계속 얘기하면 되죠. 뭐. 아, 궁금해. 계속 이렇게 링크 뜨는 선수들은 오히려 에릭센 유형보다는 저희가 뭐 매번 전해드리지만 약간 좀 토트넘에 필요한 유형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공격에 가 있는 선수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콘테 감독의 선택이고, 네. 콘테 감독이 선택했을 때 자니올로나 메디슨처럼 조금 더 공격적으로 결정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선수를 원한다면 사실은 뭐 콘테 감독이 활용하는 또 방안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콘테 감독의 이건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왜 이 두 선수 지금 이제 이 두 선수의 영입설이 좀 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두 선수에 대한 영입설을 보면서 지금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가 좀 나고 있네. 공격형 미드필더 쪽에 좀 포지션에 좀 이 링크가 나고 있다. 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결이다. 요걸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자니올로나 메디스는 지금 현 소속팀에서 플레이메이커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공격형 미드필더라고도 보기 어려워요. 이 두 선수는 사실 지금 소속팀에서 로마에서 그리고 레스터시티에서 세컨드 스트라이커에 가까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그 로마와의 그 경기, 프리시즌 토트넘과 로마와의 경기를 보면요, 자니올로가 내려와서 공격적인 이 공격을 풀어주는 이러한 플레이를 하지 않고요. 자니올로가 굉장히 앞선에서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거의 공격수에 가까운 플레이를 해요. 네. 그리고 지난 시즌도 이제 자니올로가 3-4-3, 이 로마 무리뉴 감독의 3-4-3 전형에서 오른쪽에 자니올리, 왼쪽에 펠레그리니를 썼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 공격을 풀어주는 선수는 펠레그리니였어요. 그래서 펠레그리니가 살짝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사실상 이
투톱인데 펠레그리니가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앞선에 타미 에이브러임과 자니올로 투톱이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상 자니올로는 세컨드 스트라이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자니올로랑 연결되는 건 사실 토트넘이 중간에서 연결고리를 해줄 수 있는 선수를 원하기보다는 자니올로의 강점은 드리블, 앞선으로 또 침투에 들어가는 능력. 특히 그 토트넘 경기 보셨겠지만 자니올로랑 로메로랑 이렇게 몸싸움이 붙었을 때 로메로가 좀 힘들어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네네. 그만큼 자니올로가 파워가 되게 좋은 선수예요. 190이 넘는 그 키에 스피드가 빠르고 밀고 들어가는 힘이 아주 좋아서 그런 점에 더 강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니올로랑 링크나는 건 조금 더 앞선에서 플레이해줄 수 있는 선수를 원하는 거다. 네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메디슨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 메디슨 같은 경우는 레스터 시티가 3-4-3 혹은 뭐 3-4-1-2 혹은 이제 4-4-2 이런 전형들을 이제 섞어서 쓰는데 네. 메디슨이 제이미 바디 옆에 배치되거나 아니면 뭐 3톱에 뭐 오른쪽 혹은 왼쪽 측면 공격수로 배치되면서 사실상 내려와서 플레이하기보다는 높은 위치에서 볼을 받는 이런 이제 플레이들을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레스터 시티에서의 플레이메이커라고 불리는 선수는 메디슨이 아니라 틸레망스입니다. 그래서 후방에서 틸레망스가 볼을 끌고 올라와서 전진시켜주고 전방으로 패스를 보내주면 앞선에서 제이미 바디나 메디슨이 결정을 지어주거나 아니면 메디슨이 이제 어시스트를 만들어주거나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주거나 이런 이제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메디슨도 사실은 지금 레스터 시티에서는 플레이메이커는 또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제 메디슨은 이제 그런 거죠. 좀 그런 결하고 비슷하죠. 이제 토트넘에서도 키패스가 가장 많은 선수는 손흥민이에요. 근데 보통 플레이메이커라고 하면 손흥민이 아니라 케인이라고 좀 생각이 들죠? 네네. 왜 그러냐? 키패스는 사실은 이 파이널 서드 정말 이 공격의 마지막 과정에서 나오는 게 이제 키패스고 그 전 단계 패스를 좀 뿌려주고 중앙에서 공격적으로 패스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케인이 내려와서 보통 하기 때문에 그래서 키패스는 손흥민 선수가 많이 하는데 보통 이제 팀에서 플레이메이커라고 한다면 케인을 꼽는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메디슨이 이 레스터 시티에서는 키패스를 가장 많이 해요. 그런데 레스터 시티에서 플레이메이커는 이제 틸레망스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아니 이번에 프리시즌을 보더라도 사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플레이메이커가 없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많이 좀 내려가서 이제 뿌려주는 역할, 그쵸? 전개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사실 손흥민이 골을 넣어야 되는 선수인데 요즘 많이 좀 내려와서 받아준다면 오히려 토트넘 입장에서는 더 좀 좋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게 뭐 이제 공격적으로 사실 다양한 옵션이 생기는 거긴 하죠. 네네.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 이제 했던 건 앞선에서 골을 넣는 역할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토트넘의 공격 패턴이 손흥민도 내려와주고 케인도 내려와주고 하면 좀 다양해지면서 다른 득점 루트가 생길 그런 가능성이 있겠지만 네네. 손흥민 선수의 득점만 좀 생각해 보면 손흥민이 내려와서 좀 풀어준다는 게 좀 아쉽고 우리 입장에서는 네네. 그리고 이제 여기 더해서 토트넘 입장에서도 사실은 손흥민이 안 내려와도 볼이 전진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손흥민이 득점할 수 있는 그런 손흥민의 결정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훨씬 더 좋은 그런 모습이겠죠. 네네. 네? 아니 지금 그 우리 궁금하신 사항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사실 진짜 엄연히 얘기하면 토트넘에서 필요한 건 저 메디슨보다는 텔레망스 같은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건 콘테의 선택이에요. 그건 이제 콘테의 선택이고 그리고 메디슨을 영입해도 사실 플레이메이커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디슨이 이 레스터 시티에서 지금은 이제 세컨드 스트라이커지만 점점 더 이제 시즌이 지날수록 자리가 올라간 거거든요. 원래는 그 레스터 시티가 4-3-3 혹은 4-1-4-1 전형을 썼어요. 중원에서 은디디, 메디슨 그리고 틸레망스 이렇게 역삼각형 미드필더 라인 쓰면서 이제 메디슨과 틸레망스가 박스 투 박스처럼 서면서 이제 두 선수가 다 플레이메이킹을 했거든요. 근데 메디슨의 이 플레이 스타일 보니까 이 선수가 킥력이 워낙에 좋고 그 박스 주변에서 결정을 짓는 킥을 통해서 결정을 짓는 그런 모습들이 좋으니까 좀 올라가도 된다. 조금씩 올렸어요 위치를. 네. 그래서 이제는 아예 후방에 은디디와 틸레망스가 서고 그 앞에 이제 메디슨이 서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컨드 스트라이커지만
불과 한 2시즌, 3시즌 전만 해도 메디슨은 이제 플레이메이킹을 틸레망스랑 같이 하던 선수라서 네네. 뭐 메디슨이 만약에 온다면 플레이메이커처럼 활용해 볼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메디슨이 잘하는 위치는 세컨드 스트라이커다. 네네. 그래서 뭐 콘테 감독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사실은 뭐 모르겠다. 약간 저 뭐랄까 이렇게 링크 뜨는 선수들을 좀 보면 콘테는 조금 더 앞선에서 약간 파괴력 있는 그런 선수를 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파괴력 있는 선수를 원하는 이제 이유는 지난 시즌 후반기에 보면요. 네. 지난 시즌 후반기에 토트넘의 성적이 아주 좋고 또 뭐 대량 득점도 많이 했고 했을 때 토트넘의 강점은 빌드업에 있지 않았거든요. 절대. 그래서 이 토트넘이 대량 득점한 경기도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면 역습. 그 이제 경기가 끝난 이후에는 야 역시 토트넘 요즘 흐름이 너무 좋아. 콘테 감독 이후에 상승세야. 경기력도 너무 좋아 했는데 그 경기 전반전을 보면 다 평들이 전반전 끝나고 평들은 이거 4위 못 간다. 이 팀 진짜 별로다. 네. 빌드업도 안 되는데 무슨 4위를 가냐. 이런 평들이어서 전반전까지는 늘 그래요. 왜 그러냐. 전반전에는 중원에서 풀어가는 능력이 별로니까 계속 이제 전방 압박 당하고 좀 볼을 계속 빼앗기는데 후반전에 가면 갈수록 당연히 전방 압박이 살짝 조금 이제 느슨해지고 강도가 좀 줄어들어요. 그러면 후반전에는 2-3번 정도의 찬스가 와요. 근데 그 2-3번의 찬스가 왔을 때 손흥민이라는 아주 그렇습니다. 결정력이 좋은 스트라이커가 있고 그리고 후반기에는 쿨루셉스키가 와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케인이 받아준 이후에 쿨루셉스키와 손흥민에게 패스 한 방. 이게 후반전에 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결정을 짓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를 승리해 왔기 때문에 콘테 감독이 굳이 플레이메이커를 영입해서 경기를 주도하는 그런 패턴을 원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제 본인이 워낙 잘하는 거를 더 세게 밀어붙인다. 히살리송도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뭐 자니올로나 메디슨은 사실상 플레이메이커라기보다는 앞선에서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비수마를 영입하면서 이 중원 라인의 수비적인 실점을 안 할 수 있는 상황들은 더 이제 강화를 시켜놨거든요. 비수마나 뭐 호이베르, 뭐 스키 이렇게 있으면 사실 수비 라인 앞을 정말 단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앞쪽에 있는 선수들을 이제 뭐 경기 수도 많아지고 중요한 경기도 많아지면 네네. 그러면 손흥민이 없을 때 혹은 클루셉스키가 없을 때 누가 결정 지을 수 있을 것이냐. 이 고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니올로나 메디슨이나 앞선에서 조금 더 파괴력이 있는 선수를 모우라나 뭐 브라이언 힐보다는 훨씬 더 파괴력 있는 선수를 영입해서 손흥민이나 클루셉스키 없을 때 배치하면 그러면 이 득점의 퀄리티를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즌을 이제 길게 치르다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플레이메이커 유형의 선수들, 중원에서 풀어갈 수 있는 선수들을 템포 조절하면서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만 네네.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지금 링크를 나오는 걸 보면 그런 유형보다는 좀 앞선에서 뛰는 유형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을 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뭐 지난 시즌 콘테 감독이 제일 잘했던 게 바로 진짜 역습 뭐 전략이라고 할까? 그걸로 막 빵빵 때리면서 이제 승리 뭐 승점을 쌓아간 거니까 네. 지금 말씀 좀 돌이켜 보니까 본인이 진짜 강점을 제대로 한번 뭐 살려보는 구상일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렇죠. 예. 네. 물론 이제 이게 결국에는 그 상대 팀이 수비 라인을 내리는 그런 팀들 네네. 만났을 때는 조금 이제 답답해질 수도 고전하지. 있어요. 그런데 뭐 메디슨이나 이런 선수가 또 오면 그러면 이제 박스 주변에서의 이제 한 방, 킥 한 방 이런 것들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물러난 수비를 상대로도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또 페리시치나 이런 아주 박스 안에서의 좋은 선수들이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은 좀 해결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굳이 플레이메이커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공격형 미드필더가 와버리면 지금 토트넘의 이 스쿼드를 봤을 때 토트넘의 스쿼드는 지금 3-4-3을 해야 되는 스쿼드예요. 사실 지금 공격수가 너무 많고 주전급 공격수가 많죠. 뭐 히살리송, 손흥민, 클루셉스키, 케인 이렇게 4명이나 있으니까 지금은 3-4-3을 사용해야 되는 좀 전형처럼 보이는데 스쿼드처럼 보이는데 괜히 여기서 공격형 미드필더 이렇게 주전급으로 영입을 해와서 3-5-2를 쓰면 또 3-4-3에 공격수 한 명 빠져야 되고 그러면 또 거기서 출전 시간이 좀 없고 뭐 이런 이제 또 그런 이제 스쿼드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3-4-3을 생각하면서 그걸 또 강화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선택을 하든 사실은 그 콘테 감독이 어떻게 경기를 운영할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퀄리티가 얼마나 잘 나올까, 여기에 있지. 사실은 뭐 플레이메이커가 꼭 있어야 된다. 뭐 없으면은 성적이 안 나온다. 그런 건 또 아니다. 계획이 다 있겠지. 네. 콘테 감독이. 그쵸. 예. 지금 뭐 센터백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시네. 지금 뭐 필요한 자리가 이제 두 가지니까 센터백하고 지금 말씀하신 요 자리. 그렇죠. 예. 네. 그 뭐 우리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급해요. 우리가 보기에. 근데 콘테 감독이 또 이렇게 뭐 전략을 짜고 했을 때는 부상이 있겠지. 예, 그것보다 성적을 내는 데에는 좀 앞선에서 결정지어준 선수가 한두 명 더 필요하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